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요즘 선선한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아서 야외로 운동 나오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무리한 운동으로 발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승민 씨, 네. 이 병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을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이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100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첫 발을 뗄 때나 앉았다 일어설 때 뒤꿈치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자세 변화를 초래해 무릎과 허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거나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운동 자주 즐기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으로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회부에서는 전 세계 통신원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101가지를 통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음식, 패스트푸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현대인의 만능팔이라 불리는 리모컨인데요. 리모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리모컨 기술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5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정보들이 가득한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전 세계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글로벌 코리안입니다. 네, 요즘 서울 시내에 가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금 같은 때에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코리안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코리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글로벌 코리안의 감상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격 해부 글로벌 코리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5년) 현재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뉴스는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때의 글로벌 코리안은 전 세계 문화 소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식통 글로벌 코리안. 현지 문화의 매력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글로벌 코리안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한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하지만 지금은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동 영역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에서는 이처럼 해외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리안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코리안에서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큰 활약을 펼친 해외 동포들을 소개했는데요. 태권도의 불모지라 불렸던 아프리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전파해온 남아공 태권도의 대부 조정현 사범이나 지난해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아트 공모전 도자기 부문에서 1등을 거머쥔 도예가 오영미 씨처럼 해외에서 한국인의 끈기와 긍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의 활약이 점점 더 빛나고 있는 것만큼이나 한류 열풍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리안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세계 속의 한류 열풍을 소개합니다. 요즘 한류는 K-팝이나 드라마에서 벗어나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한복과 한식 등 다양한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은 이런 세계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고 한복의 매력에 빠져 한복 디자이너가 됐다는 터키인 엘스마 씨.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작한 한복으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한 현장과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0억 원 가깝게 중국에 수출될 정도로 한류 열풍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K-푸드, 즉 한식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세상 교과서 코너입니다. 세상 교과서는 다른 나라의 선진화된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타이완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정해 지원금을 주고 그 수익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장애인 보호공장이란 정책이나 일주일에 2번 노점상들이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광장을 개방해준 네덜란드의 사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정책들을 세상 교과서라는 코너 이름처럼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리안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간접 체험을 통해 배우는 외국 문화입니다. 글로벌 코리안은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추첨을 통해 군대 갈 사람을 뽑는 태국의 독특한 입대 문화나 싱가포르에서 해마다 음력 설 무렵이면 한 해를 시작하며 악귀를 쫓고 부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열리는 사자춤 경연대회 등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 그리고 전통까지 가지각색의 환경에서 살아온 전 세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코리안은 각국 문화와 친숙해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글로벌 코리안.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바랍니다. 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 세상 교과서라는 코너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본받으면 좋을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받을 점은 본받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세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일 텐데요. 다양한 해외 소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코리아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 40분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세계는 하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글로벌 코리안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로벌 코리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여러 사물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세상을 바꾼 101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책임지는 음식, 이 패스트푸드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승민 씨, 네. 패스트푸드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햄버거나 피자, 도너츠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패스트푸드잖아요. 빠르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음식들이죠. 네, 그런데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채소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있는데요. 바로 미니 당근입니다. 이 미니 당근은 미국인의 당근 소비량을 33%나 증가시켰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외에도 세상을 바꾼 패스트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101가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푸드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채소를 작게 잘라서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만들면 건강에 좋은 패스트푸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패스트푸드들이 세상을 바꿨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전자제품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리모컨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리모컨 기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패스트푸드, 언제든지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고 이동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정크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나 패스트푸드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음식, 그 이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음식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꾼 패스트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패스트푸드는 남미의 패스트푸드입니다. 바로 기니피그죠. 애완동물로 생각했던 기니피그가 패스트푸드라는 사실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기니피그는 안데스 지역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단백질을 공급한 동물이었습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3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 메뚜기는 고단백의 저지방 음식으로 포만감이 오래가고 영양소가 풍부한 패스트푸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상을 바꾼 패스트푸드는 우리들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한 음식입니다. 바로 솜사탕인데요. 설탕으로만 만드는 솜사탕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로 솜사탕의 입자 형태가 의학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2009년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솜사탕의 가느다란 입자 구조가 사람의 모세혈관 구조와 비슷하다고 발표하면서 인공장기 개발에 혁신적 계기를 제공한 거죠. 연유 또한 우리들 건강에 도움을 준 패스트푸드입니다. 19세기 중반에는 비위생적인 나무통에 우유를 담아 운반했는데요.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54년 게일 보든이란 사람이 우유를 끓여서 수분 함량을 줄인 걸쭉한 우유, 즉 연유를 만들어 우유를 위생적이고 휴대 가능한 형태로 운반할 수 있었죠. 19세기 영국 노동자가 처음 만든 돼지 껍질 과자는 극지 탐험가들의 생명을 구하는 패스트푸드였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고 휴대가 간편해 극지 탐험가들에게는 영하의 추위에 열량을 공급해주는 고열량 간식인 거죠. 극지 탐험가들에게 돼지 껍질 과자가 안성맞춤인 패스트푸드라면 육상 선수들에겐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든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와플인데요. 육상 선수들이 와플을 먹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1972년 미국 오레곤 대학의 육상 코치였던 빌 보이맨이 더 가벼운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 와플을 굽는 틀에 액체 우레탄을 부어 와플 모양 신발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신발창은 육상 선수들로 하여금 더 가볍고 빨리 뛰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안성맞춤인 패스트푸드도 있습니다. 바로 미니 당근이죠. 이 미니 당근은 미국인의 당근 소비량을 33%나 증가시킨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다른 과일과 채소 또한 작게 잘라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스포츠 등 전혀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들의 식생활은 물론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패스트푸드가 개발되길 기대해봅니다. 팔만 뻗어 버튼을 누르면 TV와 에어컨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리모컨. 리모컨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리모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리모컨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모컨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무선 리모컨이 아니라 전자제품과 선으로 연결된 유선 리모컨이었는데요. 손쉽게 TV 채널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긴 했지만 거실을 가로지르는 선 때문에 아찔한 감전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무선 리모컨이 발명됐는데요. 유선 리모컨에서 시작된 초창기 리모컨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948년) 미국의 한 전자회사가 흑백 TV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나오는 광고 때문에 TV에 다가가서 채널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전자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리모컨 개발을 지시했고 처음으로 유선 리모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TV와 리모컨 사이 연결돼 있었던 전기선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감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결국 그로부터 5년 후 세계 최초의 무선 리모컨 플래시매틱이 탄생됩니다. 미국의 공학기술자이자 발명가인 유진 폴리의 오랜 연구 끝에 나온 무선 리모컨은 빛의 광선을 이용해 TV의 채널과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로선 TV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모컨의 과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현재 리모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전자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리모컨 기술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물론이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리모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리모컨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을까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이곳엔 아주 특별한 리모컨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모든 것이 사용자의 음성에 따라 제어되는 리모컨인데요. 알아야 거실 불 거. 음성으로 조명은 물론 에어컨과 같은 전자제품, 또 가스밸브를 닫고 여는 것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 비서를 둔 느낌마저 드는데요. 바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가능한 음성 인식 리모컨 덕분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인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제어하는 이 리모컨은 원거리 음성 인식도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리모컨이라는 것도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 리모컨은 집안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주차장에 차를 어디에 세워놓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비실과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모컨의 현재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리모컨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원 씨, 작년에 어느 보일러 광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기술이죠. 리모컨 앱 시스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럼요. 이 집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끄거나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 정말 리모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그 광고를 보면서 새삼 느꼈는데요. 요즘 새롭게 개발 중인 리모컨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선으로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인데요. 시선만 움직이면 채널 변경에 원하는 메뉴까지 고를 수 있는 리모컨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리모컨은 어떤 기능과 원리를 가지고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선으로 조절하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단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TV에서 인터넷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먼 거리에서도 시선만 움직이면 채널 변경은 물론 원하는 메뉴까지 고를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커서가 이동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을 1초 이상 쳐다보면 클릭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TV 아래 달린 카메라가 사람의 동공을 세밀하게 추적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광각 카메라가 사용자 얼굴과 눈 위치를 확인한 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협각 카메라가 동공의 움직임을 확대하고 판독해 TV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특수 안경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했다면 새로운 기술은 다른 기구 없이도 리모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 리모컨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혼자서 TV의 채널과 볼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에겐 복잡한 멀티미디어를 단순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TV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리모컨. 이제 리모컨은 TV를 넘어 우리 생활 곳곳에서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리모컨. 앞으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리모컨 기술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리모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시선으로 조절하는 미래의 리모컨 기술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더 나아가서 생각만 해도 TV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리모컨의 기초 기술도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바로 사고에 따라 두뇌 혈류량의 미묘한 변화를 컴퓨터로 측정해서 이 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기기에 보내는 시스템이 개발된 건데요. 이 시스템은 두뇌 혈류 변화를 화상으로 나타낸 뇌기능 측정법을 토대로 한 것으로 만약 상용화된다면 이 신체 기능이 마비된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컨을 가리켜 현대인의 만능 8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리모컨이 얼마나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세상을 바꾼 다양한 패스트푸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메뚜기가 패스트푸드라는 게 정말 의외더라고요. 네, 이 메뚜기는 그 어떤 음식보다 간편하게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무려 3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준다는 점에서 패스트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기름에 튀긴 메뚜기를 넣은 타코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패스트푸드라는 게 간편하고 빠르게 배를 채우는 음식이다 보니 칼로리가 높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패스트푸드 중엔 빠르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5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다큐멘터리 빅 히스토리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대자연과 레포츠의 만남,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도전을 그린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가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풀어보는 동물 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전 세계의 통신원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아이디어 하나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이유미 대표. 평범한 주부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까지 그녀의 특별한 창업 스토리에 대해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이지영의 뮤직 톡톡. 최소 단위의 악기로 만드는 최고의 앙상블 현악 4중주 콰르텟 엑스와 근현대 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더블 베이시스트 성민재 씨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밤 10시 이지영의 뮤직 톡톡 놓치지 마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개그맨 옹알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여욱과 연예계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케이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전시회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유명 만화가인 허영만 작가의 40년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 허영만전 창작의 비밀입니다. 이 국내 만화가로는 최초로 예술의 전당에서 초대전을 마련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회이기도 한데요. 각시탈, 타짜, 식객 등 그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작 과정에 고민이 묻어나는 원화, 또 취재 노트와 함께 만화일기도 전시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허영만 작가가 직접 책강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허영만 작가의 전시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전시회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